사우디의 진짜 친구는 대체 어느 나라입니까? 이란과 사우디가 호르무즈 위에서 미사일을 주고받던 그 5일. 한 기자의 질문에 사우디 왕세자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전 이 사막에 남아준 그 나라에게 우리 국민의 물을 맡깁니다. 슈크랑 한국. BBC, 르몽드, 알자지라가 이례적인 발언이라며 특집 분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타이밍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미국과 호르무즈 운명을 건 회담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우디는 왜 하필 그 순간에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사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난 30년간 사우디 사막에 묻혀있던 한국과의 비밀. 그 놀라운 내막을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우리가 졌네, 자크. 자네 보고서가 옳았어. 사임하겠네. 사막의 진실을 끝까지 봐주게. 베올리아 글로벌 부사장 앙드레 부시아르가 저한테 보낸 마지막 이메일입니다. 네 줄. 저는 그 메일을 사우디 주베일의 한 호텔방에서 받았습니다. 읽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떨려본 적이 있던가? 아니,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사우디 수처리 시장의 절반을 지배해온 프랑스 회사가 패배를 인정한 겁니다. 상대가 미국 수에즈였으면 이해합니다. 독일 이베올리아였어도 납득합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자크 르페브르. 베올리아 사우디 수석 엔지니어. 30년 차입니다. 이 사막에서 해수담수와 플랜트만 23개를 지었거나 고쳤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우디 사람 2명이 마시는 물 중 1명 몫이 제 손에서 나옵니다. 저는 그게 30년 동안 자랑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습니다. 그 자랑이 단 5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5일을 시작한 건 새벽 3시 12분에 위성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5일 전 새벽으로 가겠습니다. 주베일 라마다 호텔 1407호.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지 닷새째였습니다. 이란이 사우디 동부 어딘가에 사흘 동안 미사일을 갈고 있었습니다. 전선에서 240km, 서울에서 대전 정도 거리입니다. 그 거리 바깥에서 무언가 떨어질 때마다 침대 머리맡 컵 안의 물표면이 흔들리고 멈췄습니다. 25분에 한 번씩 저는 그 간격을 세고 있었습니다. 3시간 동안 7번. 근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간격이 점점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좁히고 있는 겁니다. 3시 12분. 위성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두운 호텔방 안에서 액정빛만 푸르게 떴습니다. 발신지 코드를 봤습니다. 사우디 정부 직통. 이 시간에 이 코드면 둘 중 하나입니다. 전쟁이거나 사람이 죽거나. 저는 2번째 신호음에 받았습니다. 자크. 마지드요. 목소리만으로 알았습니다. 20년 동안 들어온 목소리입니다. 근데 그 새벽은 달랐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못 들어본 떨림이 있었습니다. 마지드 알카탄이라는 사람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우디 국가수자원공사 수석, 62세. 이 나라에서 물에 관한 한 왕세자 다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떨면 사우디가 떱니다. 그 사람이 떨고 있었습니다. 마지드. 무슨 일이오? 주베일이 맞았소.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발바닥이 카펫에 닿았습니다. 카펫은 따뜻한데 발바닥은 차가웠습니다. 주베일 어디? 사무기. 메인 펌프실 천장이 부분 붕괴됐소. 입이 말랐습니다. 침이 안 나왔습니다. 협탁 위 물잔으로 손이 갔다가 멈췄습니다. 물을 마실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손이 멈췄습니다. 주베일 사무기. 여러분은 처음 들으실 겁니다. 설명드릴게요. 사우디 동부 500만 명이 매일 마시는 물. 그 절반 이상이 이 한 곳에서 나옵니다. 부산 사람 1.5배가 단 한 개의 펌프에 매달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심장이 이란 미사일 한 발에 맞은 겁니다. 피해 규모는 담수 생산량 78% 감소, 잔여 저수량으로 36시간. 말이 안 나왔습니다. 36시간. 여러분 토요일 밤에 잠들고 일요일 다 보내고 월요일 아침 출근할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 뒤에 500만 명의 수도꼭지에서 물이 끊깁니다. 수도꼭지가 끊기면 병원이 끊깁니다. 병원이 끊기면 노인부터 죽기 시작합니다. 50도 사막에서 물 없이 24시간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플랜트에서 임시 공급은 불가능하오. 송수관이 일방향이오. 알지 않소. 알았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그 송수관 설계 도면에
직접 사인한 사람이었으니까. 제 사인이 그 새벽절을 칼처럼 찔렀습니다. 마지드, 미국이 알고 있소. 이미 알고 있소. 미국이 뭘 합니까? 패트리어 부대 한 개를 주베일에 재배치해주겠다 했소. 조건이 있소. 조건이 뭐요? 호르무즈 사우디 측 통항권 절반. 저는 위성전화를 다른 손으로 옮겨 잡았습니다. 오른손 손가락이 흰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너무 세게 쥐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 500만 명 식수를 미사일 방어 한 개랑 바꾸자고 했다는 거요. 그렇소. 500만 명을 한 줄짜리 영수증으로 만든 거요. 그렇소. 왕세자는 거절했소. 그 자리에서 미국 대사 얼굴 앞에서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마지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크, 베올리아가 들어와 줄 수 있겠소. 즉시 들어가겠소. 72시간 안에 복구되겠소. 베올리아라면 가능하오. 전화 너머가 또 잠깐 조용했습니다. 마지드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자크, 한 가지만 더. 뭐요? 30년 전 이 플랜트가 처음 지어질 때 내가 거기 있었소. 견습공이었소. 20살이었소. 저는 위성전화를 한 번 더 고쳐 잡았습니다. 마지드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림을 멈췄습니다. 그 현장에 한 사람이 있었소. 누가? 30년 동안 누구한테도 이 사람 얘기를 한 적이 없소. 자크, 당신한테도. 마지드, 그 사람이 누구요? 5일 안에 알게 될 거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위성전화를 든 채로 한참 서 있었습니다. 마지드가 30년 동안 입에 올리지 않은 사람. 20년 동안 같이 일하면서 단 한 번도. 그때 이상한 일이 한 가지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에 30년 전 한 장면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부른 적이 없는데 들어왔습니다. 1994년 7월. 저는 30세였습니다. 베올리아 신입 엔지니어로 사우디에 처음 출장 왔던 그해 여름. 그날 저는 차로 어느 한국인 캠프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함석 지붕이었습니다. 지붕 위 햇빛이 너무 강해서 두 눈이 한 번에 다 멀 정도였습니다.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가렸다 떼는 사이 캠프 안 풍경이 1초 들어왔습니다. 50도였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캠프 마당에서 한국인 노동자 한 사람이 용접면을 쓰고 메인 파이프 하나를 혼자 굴리고 있었습니다. 작업복 등판이 이미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땀이 마른 자리에 소금이 꽃처럼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등을 1초 봤습니다. 차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30년 동안 한 번도 떠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 마지드의 한마디를 듣기 전까지 왜 하필 그 새벽에 그 등이 30년 만에 머릿속에 들어왔는지 그날은 몰랐습니다. 5일 뒤에야 알았습니다. 그 등이 저를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작업복 단추를 채웠습니다. 5번째 단추에서 손가락이 한번 미끄러졌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0세 얼굴에 처음 보는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의 정체를 그날 새벽에는 몰랐습니다. 5일 뒤에 알았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자만이었습니다. 30년 차 엔지니어의 마지막 자만이었습니다. 손때 묻은 줄자를 가슴 주머니에 꽂았습니다. 30년 동안 같은 자리에 꽂아온 줄자입니다. 호텔방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호텔 정문에 검은 SUV가 와 있었습니다. 뒷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올랐습니다. 비서가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창 밖 지평선 너머에서 차창이 한 번 더 흔들렸습니다. 이번 진동은 25분 만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12분 만에 왔습니다. 이란이 좁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미사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진동이 제 30년을 지우러 오는 망치 소리라는 건 몰랐습니다. 차 안 디지털 시계가 3시 41분. 72시간 카운트가 그 숫자에서 시작됐습니다. 비서가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호텔에서 주베일 3호기까지 정상 주행으로 1시간 40분. 비서가 그날은 1시간 8분 만에 도착시켰습니다. 새벽 사막 외길에서 시속 200을 넘긴 적이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뒷좌석 손잡이를 양손으로 쥐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새벽 5시 40분. 플랜트 정문 앞에 비서가 차를 세웠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먼저 외벽이 보였습니다. 콘크리트 외벽에 검은 부채꼴 자국이 박혀 있었습니다. 미사일 파편이 만든 자국입니다. 부채꼴의 중심이 메인 펌프실 천장 바로 위였습니다. 이란이 우연히 맞춘 게 아니었습니다. 이 플랜트의 심장이 어디 박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쏜 겁니다.
심장 위치를 안다는 건 30년 도면을 누가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안전모를 받아 썼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펌프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냄새가 코로 들어왔습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녹슨 철, 화약 잔재, 바닷물. 녹슨 철과 바닷물은 30년 동안 익숙한 냄새입니다. 화약은 처음이었습니다. 코 안쪽이 따끔거렸습니다. 목구멍에서 쇳가루 맛이 났습니다. 손전등을 천장으로 올렸습니다. 천장 일부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덩어리가 메인 펌프 한 대 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펌프 2대 중 한 대가 정지, 다른 한 대가 78% 출력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심장이 2개인 사람이 1개를 잃고 나머지 1개로 부정맥 상태에서 뛰고 있는 겁니다. 그 부정맥이 36시간 뒤에 멈춥니다. 저는 도면을 펼쳤습니다. 영문 도면이었습니다. 펌프 옆 작업대 위에 펼치고 손전등으로 비췄습니다. 도면 한쪽 귀퉁이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도장이 하나 찍혀 있었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세 글자. 저는 그 세 글자가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면은 도면입니다. 누가 찍었든 상관없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5일 뒤에는 다르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가슴 주머니에서 위성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베올리아 파리 본사, 앙드레 부샤르, 55세, 제 직속 상사이자 후배입니다. 10년 전 제 밑에서 사막 출장 다닌 사람입니다. 지금은 파리 본사 12층 통유리 사무실에서 에스프레소를 내려 마시는 사람입니다. 앙드레, 자크, 너 어디야? 펌프실 아니야. 피해, 36시간 뒤, 500만 명 식수 끊김. 전화 너머가 잠깐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알아들었습니다. 10년 같이 일한 사람입니다. 그 침묵은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습니다. 자크, 좋은 기회야. 저는 손전등을 내렸습니다. 빛이 도면 위를 비추고 있었는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앙드레, 다시 말해봐. 좋은 기회라고. 사우디가 절박하잖아. 앙드레, 사람 죽어. 사람 죽기 전에 우리가 들어가면 되잖아, 자크. 단 조건을 잘 잡아. 무슨 조건? 위험수당 1.8배. 5년 추가 독점 계약. 사우디 측 면책 동의서. 저는 손전등을 작업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앙드레, 너 지금 12층에 있지? 있지. 왜? 창문으로 뉴이 광장 분수가 보이지? 보이지. 자크, 너 갑자기 왜 그래? 앙드레, 사람 마실 물에 가격 붙여본 적 있어, 너? 자크, 30년 동안 우리가 이 시장을 어떻게 지켰는지 잊었어. 위기의 가격을 잡는 거야. 그게 회사야.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펌프실 천장 어딘가에서 콘크리트 가루가 한 줌 떨어졌습니다. 손전등 빛이 닿은 공중에서 가루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앙드레, 왜? 내가 다시 연락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새벽 5시 40분에 사막은 12도까지 떨어집니다. 10월 한국 새벽보다 차갑습니다. 저는 그게 사막 때문이라고 그때는 생각했습니다. 마지드의 비서가 펌프실 문 앞에 와 있었습니다. 르페브르 박사님, 왕세자 전하께서 안에서 기다리십니다. 본관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의실 안에 7사람, 가운데 자리에 사우디 왕세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사람을 2번 만났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왕세자가 일어서서 한 발 다가왔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봤습니다. 손등에 옅은 흉터가 2줄 있었습니다. 오래된 화상 자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르페브르 박사, 우리에게 이 사막은 모래가 아니라 살같이요. 베올리아가 책임지겠습니다. 왕세자가 제 손을 한 번 더 잡았습니다. 당신만 믿겠소. 5글자였습니다. 그 회의실에서 가장 무거운 5글자였습니다. 저는 그 5글자가 6시간 뒤 본사에서 부정당할 거라는 걸 몰랐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마지드의 사무실로 안내됐습니다. 마지드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액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저는 그 액자를 마지드의 책상에서 30년 동안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은 있었습니다. 들여다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처음 들여다봤습니다. 1994년 7월.
주베일 3호기 준공식 사진. 30명 정도가 카메라를 향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동양인이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작업복은 등판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소금꽃입니다. 50도 사막에서 16시간을 일해야 등판에 그게 핍니다. 사진 맨 왼쪽 끝, 견습공 한 명이 작은 키로 끼어 있었습니다. 20살. 헬멧이 너무 커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마지드였습니다. 그리고 사진 가운데쯤에서 한 사람의 등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소금꽃이 가장 진하게 핀 등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 그 사람만 카메라에서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준공식 사진인데 등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등판에 손가락을 댔습니다. 사진 액자 유리가 차가웠습니다. 한 장에서 머릿속에 불러온 적 없는데 들어왔던 그 등이었습니다. 1994년 7월 차창 밖으로 1초 봤던 그 등이었습니다. 같은 등이었습니다. 마지드가 그 동작을 봤습니다. 저는 마지드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손가락을 사진에서 뗐습니다. 마지드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크, 본사에서 뭘 합디까? 저는 사진에서 눈을 뗐습니다. 마지드, 1시간 안에 알려드리겠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본관 앞 광장에 디지털 카운터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35시간 22분. 이틀이 채 안 됩니다. 주말 한 번이 다 가기 전에 500만 명의 수도꼭지가 마릅니다. 제가 광장으로 나오는 순간 35시간 21분으로 넘어갔습니다. 새벽 사막의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았습니다. 하늘 한쪽 끝에서 미세한 불빛이 한 번 더 번쩍였습니다. 저는 그게 미사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새벽에는 별과 미사일을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5일 뒤에는 구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오전 10시 17분. 플랜트 본관 옆에 베올리아 임시 사무소가 차려졌습니다. 컨테이너 한 동. 에어컨이 있긴 한데 문을 여닫을 때마다 사막의 열기가 한 줌씩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컨테이너 안에서 위성전화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 노트북 옆에 손때 묻은 수첩 옆에 30년 동안 들고 다닌 만년필 한 자루. 그 셋이 30년 동안 제 책상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셋이 저를 베올리아의 자크 르페브르로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그 새벽에 잠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3시간 전에 제가 앙드레한테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 마실 물에 가격 붙여본 적 있어 너. 그 말을 한 사람이 정말로 저였나. 저는 60세까지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30년 동안 베올리아의 회의실에 앉아서 사람 마실 물의 가격을 매기는 회의를 수백 번 했습니다. 수백 번 매기면서 그 말 한 번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친구한테 그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게 무서웠습니다. 내가 변한 건지 아니면 30년 동안 변한 척만 한 게 들킨 건지. 위성전화가 울렸습니다. 앙드레의 정식 통보였습니다. 오전 10시 17분. 전화 너머 그의 목소리는 새벽보다 한 톤 가볍고 한 톤 사무적이었습니다. 새벽에 제가 친구한테 쏟아부은 말이 그 사람의 어디에도 닿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본사가 결정한 조건은 3개였습니다. 위험수당 1.8배, 5년 추가 독점 계약, 사우디 측 면책 동의서. 저는 만년필을 들고 수첩에 한 줄씩 받아 적었습니다. 받아 적으면서 한 가지 그림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미국 수에즈도 같은 새벽 사우디로부터 호출을 받았다는 사실, 독일 이베올리아도 같은 새벽 호출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두 회사가 1시간 안에 거의 똑같은 조건을 사우디 정부에 통보했다는 사실. 그게 우연이 아니라 30년 동안 이 시장을 같이 지배해온 세 회사가 같은 회의실에서 같은 계산기로 같은 답을 두드려왔다는 증거라는 사실. 저는 30년 동안 그 회의실 안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그 회의실 바깥에 서고 싶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첩을 덮었습니다. 만년필 뚜껑을 닫는데 손가락이 한번 미끄러졌습니다. 3시간 만에 또 저는 일어섰습니다. 컨테이너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본관 끝 마지드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마지드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 사진 액자가 새벽보다 살짝 옮겨져 있었습니다. 각도가 1cm 정도 회의실 문 쪽으로 돌려져 있었습니다. 마지드가 일부러 돌려놓은 겁니다. 누가 들어오면 사진이 그 사람 눈에 정면으로 들어오게. 저는 그 1cm를 봤습니다. 봤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마지드 앞에 앉았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한 줄씩 읽었습니다. 위험수당 1.8배,
마지드는 제 입을 보고 있었습니다. 5년 추가 독점 계약. 마지드는 여전히 제 입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측 면책 동의서. 세 줄을 다 읽고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마지드는 듣고 있었습니다. 들었으면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시계로 셌습니다. 30초였습니다. 30초가 그 사무실에서 가장 긴 30초였습니다. 그 30초 동안 마지드의 얼굴에 있는 근육 한 개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른쪽 입꼬리 옆 근육. 웃으려고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이를 악물려고 움직인 거였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마지드의 그 근육이 그렇게 움직이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지드가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가 한 첫 마디는 본사 조건에 대한 답이 아니었습니다. 엉뚱한 한 문장이었습니다. 자크, 두산을 부르겠습니다.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두산이라뇨? 한국 두산입니다. 마지드, 두산은 발전 회사요. 알고 있소. 담수하는 우리 영역이요. 30년 동안. 마지드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손이 책상 위 사진 액자로 갔습니다. 사진 한가운데 동양인 작업복 무리의 한 사람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손가락이 멈춘 자리는 새벽에 제가 손을 댄 그 등판이었습니다. 마지드도 그 등판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30년 동안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드가 한 문장을 더 했습니다. 자크, 이 플랜트를 누가 지었는지 당신이 정말 알고 있소.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이 플랜트의 모든 도면을 외우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도면을 외우는 것과 그 도면 위에 손이 닿은 사람을 아는 건 다른 일이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도면을 30년 외워온 사람은 저였고 그 도면 위에 손이 닿은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지드의 손가락 끝에서 저를 향해 똑바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마지드의 비서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메모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지드에게 건넸습니다. 마지드가 메모를 보고 저에게 다시 건넸습니다. 저는 메모를 받아 들었습니다. 거기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산 긴급복구팀 도착 예정 14시간 47분 후. 저는 메모를 2번 읽었습니다.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41분. 14시간 47분을 더하면 다음 날 새벽 1시 28분. 저는 30년 동안 사우디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사우디까지 비행기 직항이 보통 12시간입니다. 거기에 팀 구성, 장비 패킹, 공항 통관, 군용 수송기 이륙 허가, 사우디 영공 진입 허가, 주베일 활주로 착륙 허가까지를 14시간 47분 안에 끊는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이 지금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카메라 한 대 들고 비행기 타는 것보다 빠른 시간 안에 11명짜리 긴급팀 톤 단위 장비 군용 수송기 5개국 통관을 끊는다는 겁니다. 30년 동안 사우디에서 그 시간 안에 들어온 외국 팀이 한 팀도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드를 봤습니다. 마지드는 이미 다른 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댄 채로 한국어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모릅니다. 그 한마디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마지드가 통화를 마치고 수화기를 내려놓는 그 동작을 저는 봤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마지드의 손이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망설이지 않는 손이 그날 사무실에서 가장 무서운 손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길어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다닌 복도였는데 그날따라 길어 보였습니다.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디지털 카운터를 봤습니다. 35시간 22분에서 28시간 14분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틀이 채 안 됩니다. 주말 한 번이 다 가기 전에 500만 명의 수도꼭지가 마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한국에서 11명이 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와 호텔로 잠깐 돌아갔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러 간 게 아닙니다. 샤워하러 간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번 앉아 있고 싶었습니다. 라마다 호텔 1407호.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무심결에 TV를 켰습니다. CNN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2번째로 굳었습니다. 그 새벽 마지드의 떨림을 들었을 때 한 번 굳었고 그날 오후 CNN 화면 앞에서 2번째로 굳었습니다. 화면 아래 자막이 빨간색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두산, 사우디 주베일 플랜트 긴급 투입 업계 회의적. 저는 침대 끝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자막이 흘렀습니다. 베올리아 본사 임명 관계자, 두산은 발전 전문이며
담수와 긴급 복구 경험 부족. 그 다음 자막이 흘렀습니다. 72시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이라는 것이 업계 중론. 저는 그 세 줄을 봤습니다. 보고 다시 봤습니다. 3번 봤습니다. 3번 봐도 같은 자막이었습니다. 베올리아 본사가 한 일이 무엇인지 그 순간 정확하게 이해됐습니다. 본사가 두산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두산이 비행기에 타기도 전에 본사가 CNN에 흘린 겁니다. 두산이 실패해야 베올리아가 다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두산이 실패해야 위험수당 1.805년 독점 계약 면책 동의서가 다시 테이블에 올라오니까. 본사한테 두산은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본사한테 두산은 베올리아의 가격을 올려주는 도구였습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리모컨이 손에서 한번 미끄러졌습니다. 침대 위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리모컨을 다시 줍지 않았습니다. 침대 끝에 앉은 채로 한참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일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날 처음 봤습니다. 본 적은 있었습니다. 들여다본 적은 없었습니다. 마지드의 사진처럼.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플랜트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1시 28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 새벽 1시 19분. 플랜트 활주로 옆에 마지드와 제가 서 있었습니다. 활주로 끝까지 외등 7개가 켜져 있었습니다. 사막 새벽의 외등은 빛이 멀리 가지 않습니다. 빛이 떨어지는 자리에 모래만 보입니다. 마지드는 활주로 끝을 보고 있었고 저는 마지드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드의 옆 얼굴이 외등 빛에 반쪽만 노랗게 떠 있었습니다. 마지드는 한 번도 시계를 안 봤습니다. 저는 5번 봤습니다. 새벽 1시 24분, 새벽 1시 26분, 새벽 1시 27분, 새벽 1시 28분. 활주로 끝에 어둠 한가운데서 작은 빨간 불빛 2개가 떴습니다. 수송기 착륙등이었습니다. 저는 1시 28분이라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14시간 47분. 정확히 14시간 47분이었습니다. 오차 0초. 저는 30년 동안 사우디에서 외국 팀들이 도착하는 걸 봤습니다. 미국 벡텔, 독일 지멘스, 프랑스 베올리아, 이탈리아 사이펜. 모든 팀이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도착했습니다. 평균 4시간. 긴급 호출이라도 1시간은 늦었습니다. 오차 0초로 도착한 팀은 30년 동안 한 팀도 없었습니다. 수송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활주로 끝까지 가서 멈췄습니다. 엔진이 꺼졌습니다. 화물칸 문이 열렸습니다. 안전모를 쓴 한국인 11명이 내렸습니다. 통역 1명. 저는 그 11명을 봤습니다. 먼저 작업복이 보였습니다. 새 옷이 아니었습니다. 오른쪽 무릎과 양쪽 팔꿈치가 닳아 있었습니다. 11명 다 같은 부분이 닳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다른 자리를 봤습니다. 제 작업복도 같은 자리가 닳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줄자. 11명 중 5명이 손에 줄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줄자 손잡이 부분이 손때로 검었습니다. 검은 줄자였습니다. 그 5명은 사무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화물칸에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내렸습니다. 키가 크지 않았습니다. 약간 마른 체격이었습니다. 58쯤으로 보였습니다. 내리면서 첫 행동이 손목시계를 한 번 본 거였습니다. 다음 행동이 활주로 끝에 플랜트 굴뚝을 한 번 본 거였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인사 없었습니다. 마지드한테도 저한테도. 마지드가 그 사람한테 다가갔습니다. 영어로 말했습니다. 윤 팀장님. 그 사람이 마지드를 봤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말 없이. 그게 인사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이름을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윤재섭, 두산에너빌리티 해수담수와 긴급복구 팀장. 30년 차. 저는 그 사람한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하려고. 그 사람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제 손과 비교됐습니다. 제 손은 30년 동안 만년필을 쥐고 도면을 펼친 손입니다. 그 사람의 손은 30년 동안 다른 걸 쥔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손가락을 봤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굵었습니다. 엄지손톱 옆에 작은 흉터가 하나. 용접 화상 자국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사막에서 그 자국을 본 적이 있습니다. 베올리아 직원한테는 본 적이 없습니다. 베올리아 직원은 도면을 봅니다. 용접은 현재 하청이 합니다. 윤 팀장이 손을 놓았습니다. 제 손이 한 박자 늦게 떨어졌습니다. 윤 팀장이 마지드한테 한국어로 한마디 했습니다. 통역이 영어로 옮겼습니다.
펌프실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첫 마디였습니다. 펌프실로 갔습니다. 윤 팀장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도면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 도면을 보고 세 번째로 굳었습니다. 영문 도면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어 도면이었습니다. 너덜너덜한 한국어 원본 도면.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가장자리가 손때로 검었습니다. 1994년 도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도면을 30년 동안 본 적이 없었습니다. 베올리아 본사 도면실에도 없는 도면이었습니다. 영문 사본밖에 없었습니다. 원본은 한국 어딘가에 있었던 겁니다. 저는 윤 팀장한테 영어로 물었습니다. 그 도면 어디서 구했소? 윤 팀장이 통역을 통해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면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도면 한쪽 귀퉁이. 제가 새벽에 본 그 한국어 도장 세 글자. 윤 팀장이 그 세 글자를 짚었습니다. 그러고는 통역한테 한국어로 한마디 했습니다. 통역이 옮겼습니다. 이 도면을 만든 회사 이름입니다. 30년 전 우리 회사 이름입니다. 저는 그 세 글자를 봤습니다. 봤지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알았던 건 한 가지였습니다. 이 도면 위에 손이 닿았던 사람들이 30년 전 한국에서 사우디 사막까지 와서 이 플랜트를 지은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30년 전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만지고 어떤 캠프에서 잠을 잤는지 저는 30년 동안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다는 것.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본 적은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전 어느 여름의 짧은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1994년 7월. 저는 30세였습니다. 베올리아 신입 엔지니어로 사우디에 처음 출장 왔습니다. 그날 저는 주베일 3호기 건설 현장 외곽을 차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국인 캠프가 보였습니다. 함석 지붕이었습니다. 지붕 위로 햇빛이 반사돼서 한 번에 두 눈이 다 멀 정도였습니다. 저는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가렸다 떼는 사이 캠프 안 풍경이 1초 들어왔습니다. 50도였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이었습니다. 캠프 마당에서 한국인 노동자 한 사람이 용접면을 쓰고 메인 파이프 하나를 옆으로 굴리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옆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작업복 등판이 이미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소금꽃이었습니다. 50도 사막에서 16시간을 일하면 그게 핍니다. 저는 차창 안에서 그 등을 1초 봤습니다. 차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30년 동안 한 번도 다시 떠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날 새벽까지 윤재섭 팀장이 제 앞에서 한국어 원본 도면을 손가락으로 짚는 그 순간까지 저는 30년 만에 그 등을 떠올렸습니다. 떠올리고 멈췄습니다. 그 등이 30년 전에 굴리던 메인 파이프가 지금 윤 팀장이 들여다보고 있는 그 메인 파이프였다는 사실이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같은 파이프였습니다. 30년 만에 같은 파이프 앞에 두 사람이 서 있는 거였습니다. 한 사람은 30년 전에 그걸 굴렸고 한 사람은 30년 뒤에 그걸 고치러 왔고 그 사이 30년 동안 그 파이프 위에 손이 닿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도면만 봤지 파이프를 만진 적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이 플랜트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플랜트의 주인은 30년 전 50도 사막에서 그 파이프를 혼자 굴리고 있던 그 등판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1994년 7월의 1초짜리 기억에서 30년 만에 저를 향해 똑바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윤 팀장은 도면 위에 손가락을 올리고 메인 파이프 지지대 쪽으로 천천히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 동작을 저는 봤습니다. 윤 팀장의 손가락이 멈춘 자리는 메인 파이프 지지대 안쪽이었습니다. 지지대 안쪽. 30년 동안 사람 한 명 들어가 본 적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윤 팀장이 통역한테 한국어로 한마디 했습니다. 통역이 옮겼습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윤 팀장이 안전모를 다시 조였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안전모가 아니었습니다. 산소 측정기가 부착된 진입용 헬멧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두산 팀원이 윤 팀장의 손목에 시계 한 개를 채워줬습니다. 저는 그 시계를 봤습니다. 일반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카운트다운 시계였습니다. 숫자가 9분에서 시작해서 0으로 떨어지는 시계였습니다. 저는 마지드한테 영어로 물었습니다. 마지드, 저게 뭐요? 산소 측정기 알람이요. 파이프 안쪽 산소 농도가 17%요. 17%. 정상이 21%요. 17%는 9분 이상 머물면 의식일소. 저는 윤 팀장을 봤습니다.
윤 팀장은 이미 파이프 입구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메인 파이프 지지대, 폭 1m 20cm, 길이 14m, 안쪽 온도 51도, 산소 17%. 쉽게 말씀드리면 50도 사우나 안에 산소가 모자란 상태에서 9분 안에 14m를 기어가서 30년 된 강철의 손상부를 진단하고 다시 기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윤 팀장이 입구 앞에 섰습니다. 뒤를 한 번도 안 돌아봤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기어 들어갔습니다. 파이프 입구 위에 헬멧 카메라 모니터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영상이 컨트롤룸으로 송출됐습니다. 저는 컨트롤룸 모니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지드도 옆에 와서 섰습니다. 손목시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9분, 8분 59초, 8분 58초. 윤 팀장의 헬멧 카메라가 파이프 내벽을 비췄습니다. 녹슨 강철, 30년 된 용접 이음매, 손전등 빛이 천천히 안쪽으로 이동했습니다. 8분, 7분 30초, 7분. 윤 팀장의 숨소리가 무전기로 들어왔습니다.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산소가 모자란 사람의 숨소리였습니다. 마지드가 무전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영어로 한마디 했습니다. 윤 팀장님, 7분 남았소. 천천히 호흡하시오. 윤 팀장의 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손전등 빛이 멈췄습니다. 6분 40초. 손전등이 어느 한 지점에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봤습니다. 윤 팀장의 헬멧 카메라가 그 지점을 클로즈업했습니다. 30년 된 용접, 이음매 안쪽. 강철 위에 2개의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 발 다가갔습니다. 모니터에 코가 거의 닿을 정도로 가까이 갔습니다. 글자였습니다. 알파벳이 아니었습니다. 아랍어도 아니었습니다. 한국 글자였습니다. 한 글자가 손바닥만 했습니다. 칼로 새긴 게 아니었습니다. 용접봉으로 강철을 녹여서 쓴 글자였습니다. 글자 가장자리가 녹았다 굳은 자국으로 울퉁불퉁했습니다. 50도 안에서 산소가 모자란 파이프 안쪽에서 용접봉을 들고 자기 이름을 새긴 사람의 글자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 글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드를 봤습니다. 마지드가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드의 손이 안경테로 올라갔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는 동작이 아니었습니다. 손이 그냥 안경테 옆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마지드가 그렇게 멈춘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5분 50초, 5분 30초. 윤 팀장은 그 2글자 앞에서 1분 12초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산소가 9분 한도인데 1분 12초를 거기 쓴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그날은 몰랐습니다. 5일 뒤에야 알았습니다. 윤 팀장도 그 2글자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알고 있어서 멈춘 겁니다. 알고 있어서 1분 12초를 거기에 쓴 겁니다. 4분 18초. 윤 팀장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손을 뻗어 손상된 용접부에 손가락을 댔습니다. 손가락이 강철 위를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균열의 길이를 잰 겁니다. 3분 30초. 윤 팀장이 무전기로 한국어 한마디를 했습니다. 통역이 옆에서 영어로 옮겼습니다. 균열 22cm. 우측 사선. 보강 용접 가능. 마지드가 그 한 줄을 듣고 처음으로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3분. 2분 30초. 윤 팀장이 후진을 시작했습니다. 기어 나오는 소리가 무전기로 들어왔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한 톤 더 거칠어졌습니다. 1분 50초. 1분 20초. 50초. 20초. 윤 팀장의 헬멧이 파이프 입구로 다시 나왔습니다. 두산 팀원 2명이 양쪽에서 윤 팀장을 끌어냈습니다. 윤 팀장이 안전모를 벗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땀에 젖어 두피에 붙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시뻘갰습니다. 입술이 마른 상태였습니다. 윤 팀장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물 한 컵을 받아서 한 모금 마시고 끝이었습니다. 저는 윤 팀장 앞에 다가갔습니다. 영어로 물었습니다. 윤 팀장, 그 2글자가 뭐요? 윤 팀장이 저를 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지드를 봤습니다. 마지드가 윤 팀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2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10초였습니다. 10초 동안 2 사람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10초 안에 2 사람 사이에 무언가 다 끝났습니다. 저는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그날은 몰랐습니다. 5일 뒤에야 알았습니다. 마지드가 30년 동안 입에 올리지 않은 사람의 이름, 윤 팀장이 3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의 이름,
그 두 사람이 같은 두 글자 앞에서 같은 침묵을 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마지드한테 물었습니다. 마지드, 저게 뭐요? 마지드가 처음으로 제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마지드가 제 질문에 답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날 처음이었습니다. 마지드가 컨트롤룸 창밖 사막을 봤습니다. 푸르스름한 새벽 하늘이 사막 끝에 걸려 있었습니다. 마지드가 한마디만 했습니다. 자크, 일단 곧 집시다.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32시간. 두산팀이 즉시 두 조로 나뉘었습니다. 한 조는 메인 펌프실 천장 콘크리트 잔해 제거, 다른 한 조는 메인 파이프 지지대 안쪽 보강 용접 준비. 윤 팀장은 두 조 사이를 오갔습니다.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손가락 한 번 가리키면 한 조가 움직였고, 고개 한 번 끄덕이면 다른 조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30년 동안 본 적이 없었습니다. 베올리아 현장은 그렇게 안 움직입니다. 베올리아 현장은 회의가 있고, 회의록이 있고, 결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작업이 있습니다. 두산은 회의가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회의였습니다. 28시간. 위성전화가 울렸습니다. 가슴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앙드레였습니다. 앙드레. 자크. 두산 진단 결과 들었어. 어떻게 알았어? 우리도 채널이 있어, 자크. 너만 사우디에 있는 게 아니야.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앙드레. 본론 말해. 자크. 사우디 정부에 알려. 두산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베올리아가 24시간 대기 중이라고. 우리가 마지막 카드라고. 앙드레. 왜? 두산 안 실패해. 자크.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앙드레. 들어봐. 두산은 14시간 47분 안에 11명을 들여보냈어. 윤 팀장은 17% 산소 안에 9분 들어가서 22cm 균열 진단하고 살아나왔어. 너는 822층에서 에스프레소 마시면서 대기하고 있고. 자크, 너 미쳤어. 앙드레. 우리가 마지막 카드가 아니야. 전화 너머가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종류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걸 30년 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해고를 준비하는 사람의 침묵.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위성전화를 가슴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떨렸던 그 손이 그 오후에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그날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5일 뒤에는 안 이상했습니다. 24시간. 윤 팀장이 보강 용접 첫 번째 단계를 시작했습니다. 용접면을 썼습니다. 용접 불꽃이 펌프실 안쪽을 푸르게 비췄습니다. 저는 그 불꽃을 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베올리아 엔지니어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60세 노인으로 그 불꽃을 봤습니다. 불꽃 옆바닥에 마른 땀 자국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윤 팀장 작업복 등판이 1시간 만에 하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금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등판을 봤습니다. 30년 전 함석지붕 캠프에서 본 그 등판이 윤 팀장의 등판 위에 겹쳐 보였습니다. 같은 등판이었습니다. 같은 작업복이었습니다. 같은 소금꽃이었습니다. 저는 펌프실을 나왔습니다. 마지드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마지드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 사진 액자가 더 이상 1cm 옮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정면이었습니다. 마지드가 일부러 정면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지드한테 영어로 한마디 했습니다. 마지드, 이제 말해주시오. 마지드가 사진 액자를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저한테 건넸습니다. 저는 사진을 받아 들었습니다. 새벽에 봤던 1994년 7월 준공식 사진이었습니다. 30명 정도가 카메라를 향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마지드가 천천히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사진 가운데를 짚었습니다. 소금꽃이 가장 진하게 핀 그 등판이었습니다. 저는 그 등을 30년 만에 두 번째로 봤습니다. 마지드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누구요? 한국에서 온 용접공이었소. 1994년 5월에 사우디에 들어왔소. 7월에 이 사진을 찍었소. 이름이 뭐요? 자크. 이 사람 이름은 잠깐 두고 갑시다. 저는 마지드를 봤습니다. 마지드의 얼굴이 사진을 들고 있는 제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이 사람은 1994년 8월에 죽었소. 저는 사진을 들고 있던 손이 한번 흔들렸습니다. 8월 어떻게? 열사병이요. 메인 파이프 지지대 안쪽 보강 용접을 끝낸 다음 날 새벽이요.
캠프 침상에서 의식을 잃었소. 사흘 만에 죽었소. 메인 파이프 지지대 안쪽. 그렇소. 오늘 윤 팀장이 들어간 그 자리. 그렇소. 저는 사진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소금꽃이 핀 그 등판이 1994년 8월에 어느 새벽 캠프 침상에 누워있는 모습이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1994년 7월에 그 캠프 옆을 차로 지나갔던 사람입니다. 차창 밖으로 그 등판을 1초 봤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한 달 뒤 죽었습니다. 제가 본 그 등이 한 달 뒤 죽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한 번도 그 사람을 떠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드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마지드, 30년 동안 왜 입에 안 올렸소? 마지드가 처음으로 사진에서 눈을 뗐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자크, 30년 동안 입에 올릴 자리가 없었소. 사우디 어느 기록에도 이 사람 이름이 없소. 사망 통계에 안 들어갔소. 한국 가족한테 시신만 보냈소. 끝이요. 이름은 한국 가족이 받은 사망 통지서에만 적혀 있소. 두 글자요. 두 글자. 저는 사진 위 그 등판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윤 팀장이 17% 산소 안에서 1분 12초 동안 멈춰봤던 강철 위에 두 글자가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같은 두 글자였습니다.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마지드가 사진을 다시 받아 액자에 넣었습니다. 자크, 이 사람이 마지막 용접을 한 자리가 어디인지 아오. 메인 파이프 지지대 안쪽. 그 안쪽 어디? 강철 이음매 안쪽이오. 30년 동안 사람 한 명 들어가 본 적 없는 자리. 윤 팀장이 오늘 들어간 자리. 두 글자가 새겨진 자리. 저는 마지드를 봤습니다. 마지드가 액자를 책상 위에 다시 놓았습니다. 정면으로. 자크, 이 사람이 마지막 용접을 끝내고 강철 위에 자기 이름 두 글자를 새겼소. 자기 이름이요. 사우디 사망 통계에는 안 들어갈 자기 이름. 한국 사망 통지서에만 두 글자로 들어갈 자기 이름. 그걸 강철 안쪽에 새기고 캠프로 돌아가서 사흘 만에 죽었소. 저는 사무실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드도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30년 동안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한 번도 같이 앉아 있었던 적 없는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디지털 카운터를 봤습니다. 18시간 22분. 이틀 전 새벽 3시 12분에 35시간이었던 카운터가 18시간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18시간이 그날 그 사람한테 마지막 18시간이라는 사실을 그날 처음 느꼈습니다. 마지막 6시간. 저는 컨트롤룸 모니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지드도 옆에 와서 섰습니다. 두 사람이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으니까. 윤 팀장은 다시 메인 파이프 지지대 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보강 용접이었습니다. 3시간 만에 22cm 균열을 잡아야 했습니다. 산소 카운트는 또 9분이었습니다. 3시간을 9분짜리 진입으로 나눠서 들어갔다 나왔다 했습니다. 3번째 진입, 4번째 진입, 5번째. 그 사이 펌프실 천장에서 콘크리트 가루가 한 줌씩 떨어졌습니다. 손전등 빛이 가루에 닿을 때마다 공중에서 가루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마지드의 옆 얼굴이 모니터 빛에 푸르게 떠 있었습니다. 마지드는 한 번도 시계를 안 봤습니다. 저는 5번 봤습니다. 5시간, 4시간, 3시간 30분, 3시간, 2시간. 6번째 진입에서 윤 팀장의 무전기 한 마디가 들어왔습니다. 통역이 옮겼습니다. 마지막 비드 나갑니다. 용접 마지막 한 줄을 그릴 차례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윤 팀장의 헬멧, 카메라가 강철 이음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30년 된 두 글자가 보였습니다. 윤 팀장의 손이 그 두 글자 옆에 새 용접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30년 차 손이 30년 전 손 옆에 자기 손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1분 40초. 그게 마지막 용접의 길이었습니다. 윤 팀장이 손을 뗐습니다. 후진을 시작했습니다. 기어 나왔습니다. 안전모를 벗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땀에 젖어 두피에 붙어 있었습니다. 윤 팀장이 무전기로 한마디 했습니다. 펌프 재가동. 마지드가 컨트롤룸 패널 위 빨간 버튼을 눌렀습니다. 펌프 2대 중 정지해 있던 한 대가 작은 진동과 함께 깨어났습니다. 저는 게이지를 봤습니다. 0%, 5%, 12%, 23%. 게이지 바늘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34%, 48%, 61%. 컨트롤룸 안에 7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숨을 안 쉬었습니다. 74%, 89%, 99%, 100%. 게이지 바늘이 100에서 멈췄습니다. 누구도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드가 패널 위에 한 손을 가만히 올렸습니다. 윤 팀장은 도면을 접고 있었습니다. 그게 환호였습니다. 그때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플랜트 옥상으로 헬기 한 대가 내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내렸습니다. 정장 차림, 통역관 1명, 경호원 2명. 그게 다였습니다. 왕세자가 컨트롤룸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왕세자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윤 팀장 앞으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윤 팀장은 도면을 접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왕세자가 윤 팀장한테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왕세자의 손등에 그 옅은 2줄 흉터가 보였습니다. 오래된 화상 자국이었습니다. 왕세자가 윤 팀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 팀장의 손은 거친 손입니다. 엄지손톱 옆에 작은 용접 화상 자국이 있는 손입니다. 두 손의 흉터가 마주 잡혔습니다. 왕세자가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물을 지켰소. 윤 팀장이 한국어로 답했습니다. 통역이 영어로 옮겼습니다. 30년 전에 이 플랜트를 지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그분들이 두고 가신 일을 마무리한 것뿐입니다. 왕세자가 윤 팀장의 손을 한 번 더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컨트롤룸 안두산 팀원 10명을 한 명씩 봤습니다. 한 명씩 눈을 마주쳤습니다. 마지막에 마지드를 봤습니다. 마지드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왕세자도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두 사우디 사람이 한마디 없이 30년의 무언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게 30년의 끝이었습니다. 저는 컨트롤룸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사막의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새벽까지, 그날 그 컨트롤룸에서 저는 이 사막의 손님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손님은 30년이 지나도 손님입니다.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주인은 30년 전 50도 사막에서 메인 파이프 안쪽에 자기 이름 2글자를 새기고 사흘 만에 죽은 그 사람이었고, 그 사람의 일을 30년 만에 마무리하러 한국에서 11명을 태운 수송기가 14시간 47분 만에 도착하게 만든 그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이 사막을 떠나기 전에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떠나야겠다. 그 2글자가 무엇인지 알고 떠나야겠다. 복구 다음 날 저녁, 라마다 호텔 1407호.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5일 전 새벽에 위성전화를 받고 일어났던 그 침대였습니다.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마지드였습니다. 직책도 없이 손에 30년 된 액자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지드가 의자 하나를 끌어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마지드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크, 그 사람 이름을 이제 말해드리겠소. 마지드가 사진 위 그 등판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2글자요. 한국 사람 이름이요. 마지드가 그 2글자를 입에 올렸습니다. 저는 그 2글자를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2글자를 저는 이 자리에 적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는 2글자일 수 있으니까요. 마지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자크, 이 사람은 한 명이 아니오. 무슨 뜻이오?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사우디 사막에 들어온 한국 사람이 17만 명이오. 17만 명. 여러분, 이 숫자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17만 명이면 수원시 인구의 7분의 1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막에서 도로를 깔고 항만을 짓고 병원을 세우고 담수화 플랜트를 지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우디라는 나라의 뼈대 절반이 그 17만 명 손에서 나온 겁니다. 17만 명 중에 몇 명이 죽었소. 우리는 모르오. 모른다고. 사우디 어느 기록에도 17만 명의 명단이 없소. 죽은 사람들 명단도 없소. 이 사람처럼 강철 안에 자기 이름 2글자를 새기고 사흘 만에 죽은 사람이 17만 명 중에 몇 명인지 우리는 30년 동안 묻지 않았소. 저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30명의 한국인 작업복, 소금꽃이 핀 등판이 사진 한가운데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7개였습니다. 저는 30년 전 7월에 그 차창 밖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함석 캠프 마당에 있던 게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마당 안쪽으로 다른 사람들이 더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차창 밖으로 1초 봤고 그 1초에 들어온 게 한 사람의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캠프 안에는 수십 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그 수십 명을 다 흘려보냈습니다. 마지드가 사진을 액자에 다시 넣었습니다. 저한테 한 가지를 더 건넸습니다. 작은 강철 조각이었습니다. 손바닥만 했습니다. 가장자리가 매끈하게 잘려 있었습니다. 그 강철 위에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용접봉으로 녹여서 쓴 그 울퉁불퉁한 두 글자였습니다. 저는 그 강철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무게였습니다. 30년 동안 파이프 안에서 500만 명의 물을 떠받치고 있던 무게였습니다. 윤 팀장이 어제 새 용접을 붙이기 전에 30년 된 강철 한 조각을 잘라냈소. 두 글자가 새겨진 자리요. 두산팀이 한국으로 가져갈 거요. 그 사람 가족한테 전달할 거요. 30년 만에 그 강철이 사막을 떠나는 거요. 가족이 있소. 한국 어느 시골에 어머니가 한 분 살아 계시오. 90세요. 마지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자크. 30년 동안 입에 안 올린 이유를 이제 알겠소. 오해요. 입에 올릴 자리가 우리 사우디에는 없었소. 그 자리를 만들어준 게 한국이오. 어제 한국이 우리 사막에 다시 들어와서 그 자리를 만들었소.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강철 조각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강철 위 두 글자가 호텔방 형광등 빛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윤 팀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강철 조각을 한국에 가져갈 때 저도 동행하겠다고. 윤 팀장이 한국어로 한마디 했습니다. 통역이 옮겼습니다. 원하시면. 이틀 뒤 저는 60세 평생 처음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차로 5시간. 서울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동안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빌딩이 사라지고 논이 나타났습니다. 산이 보였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전라남도 어느 면. 좁은 시골길 끝에 낮은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 빨간 고추가 가지런히 널려 있었습니다. 마당에 노인이 한 분 앉아 계셨습니다. 90세.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손이 크고 거칠었습니다. 삽을 쥐던 손은 아니었습니다. 밭을 일구던 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남편 시신이 든 나무관 하나와 사망 통지서 한 장을 받고 혼자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윤 팀장이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철 조각을 두 손으로 받쳐서 노인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님, 이게 그 양반이 사우디에서 마지막에 만든 겁니다. 30년 만에 보내드리는 겁니다. 노인이 강철을 받습니다. 강철 위 두 글자를 받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글자였습니다. 노인이 강철을 손으로 쥐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90세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강철을 가슴에 한 번 댔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고생했네.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마당 끝에 서 있었습니다. 60세 평생 한 번도 취재 현장에서 운 적 없는 사람입니다. 그 마당에서 처음 울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베올리아 사우디 수석 엔지니어 자크 르페브르가 주베일에서 겪은 5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500만 명의 식수가 끊길 뻔했던 72시간. 14시간 47분 만에 사우디 활주로에 내린 한국 두산 11명. 17% 산소 안에서 9분 동안 30년 된 강철의 균열을 진단한 30년 차 한국 엔지니어. 그리고 그 강철 안쪽에 30년 동안 새겨져 있던 한국 글자 2개. 그 두 글자를 새긴 사람은 1994년 사우디 사막에서 마지막 용접을 끝내고 사흘 만에 죽었습니다. 사우디 어느 기록에도 이름이 없습니다. 그 사람과 같은 시기에 사우디 사막에 들어온 한국 사람이 17만 명입니다. 그분들 중에 몇 분이 살아 돌아오셨고 몇 분이 못 돌아오셨는지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여러분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큰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 어르신일 수도 있습니다. 고생했네. 그 한마디가 90세 어머니가 30년 만에 남편한테 한 첫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 옆에 우리가 놓을 수 있는 건 이름 두 글자뿐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어도 좋습니다. 큰아버지의 이름이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어떤 어르신의 이름이어도 좋습니다. 그 두 글자가 30년 동안 사막의 강철 안에 묻혀있던 한 사람한테, 그리고 한국 시골 마당에서 30년 동안 혼자 기다리는 어머니한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예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아야 한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찾아가는 힘이 됩니다.